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장의 유도 결합 및 벡터의 궤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는 기호로 L이다 라고 쓰고 다니는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 자,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 자, 이러한 원통에 전선을 이러한 식으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 보게 되면, 자, 이때 여기에 I라고 하는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이 I라고 하는 것이, 자, 흐르게 되면, 이 코일에 흐르게 되면, 자,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뭔가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전류의 크기를 증가를 시키면 자속의 양도 어떻다? 증가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류에 비례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자속은 전류에 비례하는데 뭐에 비례해서 비례하느냐? 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을 자속을 뭐 하는 거면 변환시켜주는 변항상수 값 L이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때 이 L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속이 이 코일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쇄교를 합니다. 그쵸? 요 자속과 쇄교를 하는데, 자, 이때 코일에 감긴 횟수를 N회다라고 하면 몇 번 쇄교가 되는 겁니까? 이 자속이 N번 쇄교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쇄교자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쇄교자속 N파이는 Li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N파이는 Li다라고 하는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 한번 보죠. 자, 크기만을 보기 위해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 유기기전력 E는 N dt d파이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즉 이건 뭐냐? 코일에 자속이 쇄교하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서 쇄교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N파이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Li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 즉 여기서 유도 기전력 E는 L에 dt di 볼트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더라. 그쵸? 그래서 또 중요한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N파이는 Li. 그죠? E는 L dt di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기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력. 자, 자속의 원천적인 힘은 우리가 기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자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기회로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전기회로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를 하나 그려보면, 자,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주죠. E.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 전기저항 R이다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자, 전기저항 R에, 자, 기전력 E를 가하면 분명히 여기는 전류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전력 E는 공식에 의해서 IR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자, 똑같이 이러한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는 코일을 이렇게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을, 자,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에 전류 I라고 하는 전류를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고 하는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서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 뭐가 자속 파이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코일을 여기는 N회에 감았다라고 하죠. N회. 자, 그럼 똑같이 여기는 기전력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는 기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F는 기자력입니다. F는 자, 여기서는 전기열에서 전류가 흐르죠. 여기서는 뭐가 흐릅니까? 자속이 흐릅니다. 파이. 자속이 흐르는 거고 R. 자, 얘는 자기저항이니까 제가 RM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F를 뭐라고 한다? 얘를 기자력이다 라고 합니다. 기자력. 즉, 기전력은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고 기자력은 자속이 흐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자력 F는 뭐냐? NI입니다. 기자력 F는 얼마다? NI가 됩니다. NI. 전류 곱하기 감긴, 코일에 감긴 횟수가 뭐가 된다? 기자력이 되더라. NI는 파이 RM이다 라고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기회로에서 전기 저항 R은 이러한 식이 있었습니다. 도전도 A분의 L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자기저항 RM은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자기저항 RM은 똑같이 여기는 자속이 통과하는 겁니다. 투자율 면적 A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도전도 단면적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자, 자기회로는 투자율 μ의 단면적 A의 자로의 길이 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자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퍼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암페어 턴퍼 웨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중요한 식,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파이는 LI라는 식이 있고, NI는 파이 RM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쵸? 이 중요한 식, N파이는 LI라는 식이 있고요. 자, NI는 파이 RM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기저항 RM은 뮤 A분의 L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식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L의 값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N파이는 LI에서 L은 I분의 N파이입니다. 그죠? 그쵸? I분의 N파이 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요 식에서 I분의 파이는 RM분의 N이 됩니다. 그쵸? 다시 요 식에서 I분의 파이는 RM분의 N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I분의 파이 대신에 여기 I분의 파이 대신에 RM분의 N을 쓰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M분의 N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RM이 얼마입니까? RM이 자기 저항 뮤 A분의 L분의 N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L분의 그렇죠? L분의 뮤 A의 N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식, 그쵸? 중요한 식. 자,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 또는 RM분의 N제곱 또는 L분의 뮤 A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요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이거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에서 기억해야 될 공식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 자,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는 서로 간에 작용하는 인덕턴스다라고 보면 되죠.
상호 인덕턴스 M은 M이다 라고 쓰고 단위는 똑같이 헨리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자, 상호 인덕턴스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 자, 코일을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고 자, 여기는 코일을 N1번 감았다라고 보고요. 이쪽에는 코일을 이렇게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N2번 감았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여기에서 제가 I1이다 라고 하는 전류를 한번 흘려보면 이 I1에 의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자속 파이는 분명히 여기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쇄교에 의한 전압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인덕턴스를 L1이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 E는 L1 dt di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전압은 E1이라고 보죠. 자, 근데 요 자속 파이가 I1이 만든 요 자속 파이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도 뭐 합니까? 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이 파이1에 의해서 파이에 의해서 여기 뭐예요? 자속이 생기겠죠. 이 2는 자, 이때 남이 만든 자속에 의해서 뭐가 여기에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M dt di1 이게 되는 겁니다. 즉 I1에 의해 만든 자속이 다른 쪽에 가서 영향을 줬을 때 그 인덕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호 인덕턴스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호 인덕턴스에 관련된 또한 공식을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N1이다 라고 하는 코일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1 한번 N1 만큼 감긴 코일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N2번 감긴 코일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1이다 라고 하는 전류를 흘릴 것이고 자, 여기에는 I2다 라고 하는 전류를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생기겠죠. 얘를 파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I2에 의해서 생긴 자속 얘를 파이 2다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는 코일이 N1번 감겨있고 여기는 코일이 N2번 감겨있는데 이때 N1에는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흘렸더니 파이 1이 생기더라 이거죠. 자, N2에 I2라고 하는 전류를 흘렸더니 파이 2라고 하는 코일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 쇄교자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쇄교자속. 자, 이 쇄교자속 N파이는 Li다 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N파이는 Li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면 자, N파이는 Li라는 식으로 자, 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요 부분은 자, N1이라고 하는 코일에 파이 1이라는 게 뭐가 된 겁니까? 쇄교가 된 겁니다. 그렇죠? 1번에는 N1 파이 1. 그죠? N1이라는 곳에 파이 1이 된 거고 자, 내가 만든 게 나한테 쇄교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L1. 자석은 I1이라는 전류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N1이라고 하는 코일에 파이 1이 쇄교가 됐죠. 그죠? 근데 이 자석은 I1이라는 게 만들었고 내가 내 거에 쇄교됐기 때문에 L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2번이라고 보죠. 자, 여기는 N2라고 하는 곳에 파이1이 세교가 된 거죠. N2라는 곳에 파이1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때 자, I1이 만든 게 N2에 세교됐으니까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 M 제가 2, 1. 자, 이 I1은 뭐가 만들었습니까? 파이1은 I1이라는 애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볼까요? 여기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N1이라고 하는 곳에 파이2가 세교가 됐습니다. N1, 파이2. 그죠? 자, N1, 1, 2, 그죠? M, 1, 2가 되고, 자, 파이2는 I2라는 애가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N2라고 하는 곳에 파이2가 세교가 된 거죠. N2, 파이2. 자, 이것은 내가 내 거에 두 번째 게 L2에 I2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자, 이 4번식에서 보시면 자, L2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L2는 I2분의 N2 파이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요 식에서 L1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L1은 I1분의 N1 파이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인덕턴스 M2와는 I1분의 그죠? I1분의 N2 파이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이 1분의 I1분의 N2 파이 1. 자, 그럼 여기에서 M12는 자, I2분의 자, N1 파이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M21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자속이 2번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M12라고 하는 것은 2번 자속이 1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M21과 M12는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야 되죠. 왜? 내가 내가 100을 주면 저쪽도 다시 100을 줘야 되기 때문에 M21이라고 하는 값과 M12라고 하는 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 즉 여기에서 우리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M 제곱은 자, 이 두 개를 곱하겠다 이겁니다. 두 개를 곱하겠다. M21 곱하기 M12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자, 곱하게 되면 자, M2와는 I1분의 N2 파이 1이고요. 자, M12는 파이 I2분의 N1 파이 1이죠. I2분의 N1 파이 2 요것이 됩니다. 자, 그럼 어차피 곱한 거니까 여기 2번, 여긴 1번이니까 서로 자리 바꿀까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시면 여기에서 얘는 L1이고 얘는 L2구나. 그쵸? 그러면 여기서 M제곱은 L1, L2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M은 상호 인덕턴스 M은 루트 L1, L2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게 아이디얼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여기로 100% 갈 수 없고 여기서 여기로 자속을 100%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상수 여기다 K를 곱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90%가 넘어간다면 K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K값을 뭐라고 한다? 얘를 결합 개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결합 개수. 자,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이 결합 개수 K는 루트 L1 L2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나온다. 그죠? M은 K의 루트 L1 L2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상호 인덕턴스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요 상호 인덕턴스 M2와는 I1분의 N2 파이 1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NI는 파이 RM이다 라는 식도 있었고, 그렇죠? 자, 요 식은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요 식에서 자,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1분의 파이 1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I1분의 파이 1은 N1분의 그죠? N1분의 L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자, 이 식에서 I1분의 파이 1은 N1분의 L1이다 라고 쓸 수 있답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I1분의 파이 1 대신에 N1분의 L1을 넣으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N1, N2분의 L1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식에서 보시게 되면 자, I2분의 파이 2는 N2분의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L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I2분의 파이 1을 뭐 잘못 썼나요? I2분의 여기는 파이 2죠. 이거 잘못 썼네. 파이 2가 돼야 되는데 파이 2죠. 자, 다시. 자, I2분의 파이 2 대신에, 그죠? I2분의 파이 2 대신 N2, L2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N2, N1의 L2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1분의 N2, I1분의 파이 1. 자, 여기에서, 자, 원래 우리 인덕턴스 L의 값은 여기에서 이러한 식도 있었습니다. R분의 N제곱이다 라는 식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R분의 N제곱이다 라고 이러한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R분의 N2제곱. 여기는 R분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L1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R분의 N1제곱이라는 식을 넣으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R분의 N1, N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L2 대신에 R분의 N2의 제곱을 대입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R분의 N1, N2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 M은, 이게 있을 수 있겠다. K의 루트
L1, L2다라는 공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N1분의 N2에 여기보다가 L1을 곱할 수 있고요. 자, N2분의 N1을 하면 여기는 L2를 곱하시면 되고요. 자, R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저항입니다. N1, N2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R 대신에 우리가 로 A분의 L을 쓰면 뭐 L분의 뮤 A의 N1, N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헨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상호 인덕턴스와 관련된 공식 여러분 다 아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K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합 개수다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 결합 개수의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이 내용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인덕턴스의 접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덕턴스의 접속. 세 번째 보시면, 자, 인덕턴스의 접속을 보면, 자, 하나는 직렬이 있고 하나는 병렬이 있습니다. 직렬, 병렬이 있겠다. 그죠? 자,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직렬 연결부터 한번 보자. 직렬 연결.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코일이, 자, 이렇게 한 개가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보죠. 자, 하나는 코일을, 자, 이러한 식으로 감았다라고 보고요. 자, 이쪽은 코일을 똑같이 자, 이렇게 감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L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것을 L2다. 코일이 감겨져 있었으니까 L1, L2. 여기도 마찬가지 코일을 L1, 여기도 L2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자,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 이쪽에 있는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자속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자, 얘를 파이 1이 되겠고요. 자, L2도 마찬가지로 자속이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자속이 어떠한 방향? 이러한 방향이 되더라 이거죠. 파이 2. 어디서 써볼까요? 파이 2. 자, 그러면 이것은 서로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더해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가동 접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전류를 이러한 방향으로 흘려주면, 자, 이 코일이 지나서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L1에 의한 자속은 요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속은 파이 1은 이러한 방향이 될 것이고, 자, L2에 의한 것은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자속의 방향이
요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요거를 파이 2.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것에서는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속은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의 형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L1과 L2 간에는 서로 자속이 서로 관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L1과 L2 간에는 M이라고 하는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M이라고 하는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가동 접속에서는 전체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에다가 자, 서로 L1에서 L2 쪽으로 M만큼 더해지고 L2에서 L1 쪽으로 서로 M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2M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될 것이고요. 자, 차동 접속에서는 자, L1에서 L2에 M만큼 빼고 L2에서 L1에서 M만큼 빼기 때문에 전체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자,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호를 똑같이 다 이렇게 계속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덕턴스 기호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래 놓고서 여기는 L1, 여기를 L2, 서로 상호 인덕턴스 M. 자, 자속이 나오는 방향. 예를 들어, 자, L1은 이쪽에 자속이 나오겠죠, 그죠? L2는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여기죠. 같은 방향이 어떻게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다? 가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동 접속의 경우에는 자, 자속이 나오는 방향 여기, 자속이 나오는 방향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만 보고도 이것이 가동 접속인지 차동 접속인지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직렬에 대한 가동 접속, 차동 접속의 합성 인덕턴스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병렬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병렬 연결, 인덕턴스의 병렬 연결. 자, 하나를 보시면, 자, 이 병렬에서는 이 점과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L1, 여기는 L2. 자, 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회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원이 있겠죠. V. 그쵸? 자, 여기는 L1과 L2 간에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합니다. 자, 유도하기 위해서, 자, L1에 흐르는 전류를 I1, L2에 흐르는 전류를 I2. 그러니까 전류에 들어가는 방향이 같으면 여러분들이 점과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같으면 가동 접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로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세우면 V는, 자, 여기에 걸린 전압은 뭡니까? J 오메가 L1 I1. 그렇죠? 여기 전류 I1이 흐르니까 플러스 J 오메가 M I2가 됩니다. 즉, 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여기에 더해지는 전압 J 오메가 M I2가 되는 겁니다. 즉, M만큼 여기에 뭐예요? 더해지더라 이거죠. 자, 두 번째 V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I1에 의한 거 뭡니까? J 오메가 M I1 플러스 J 오메가 L2 , I2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V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I1에 의한 거 뭡니까? J 오메가 M I1 플러스 J 오메가 L2, I2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V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I1에 의한 거 뭡니까? J 오메가 M I1 플러스 J 오메가 L2, I2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식이 이제 정석의 식이 되는데, 자, 우리가 편의상 계산하기 편히 위해서, 자, J 오메가, J 오메가, J 오메가, J 오메가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자, L1, I1 플러스 M I2 V는 M I1 플러스 L2 I2.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하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J 오메가를 그냥 생략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I1을 구하기 위해서 I2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는 L2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2 똑같이 L2 여기도 L2. 자, 밑에는 M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그렇죠? 요렇게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 자, 이 식에서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 요 소거가 되겠죠. 요거랑 같으니까 얘는 없어집니다. 자,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 뭐가 나왔습니까? L2-M V는 L1 여기서 빼면 L2-M 제곱이 되죠. 그죠? 요거에 I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요 식에서 I1은 L1 L2-M 제곱에 L2-M의 V라는 식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I2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I2를 구하기 위해서 I1을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는 M을 곱합니다. M 여기도 M 여기도 M. 자, 밑에는 L1을 곱합니다. L1 자, 밑에 항에서 위에 항을 빼면 자, M, L1, I1, L1, M, I1 서로 소거돼서 없어질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요걸 빼면 L1 M의 V는 자, 여기서 요걸 빼면 L1 L1L2 M제곱의 I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요 식에 의해서 I2는 L1L2 마이너스 M제곱의 L1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식이 나옵니다. 이런 두 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I1, 여기는 I2. 자,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I1 더하기 I2가 전체 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1 더하기 I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1 더하기 I2는, 자, I1은 L1, L2 마이너스 M제곱에 L2 마이너스 M이고요. V 더하기 I2는 L1, L2 마이너스 M제곱에 L1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게 되면 L1, L2 마이너스 M제곱에 자, 위에 거 더하면 뭡니까? L1, L2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여기 V 빼졌네요. 그죠? 마이너스 M제곱에 V가 됩니다. 그쵸? 자, 요게 전체 전류 I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 G는 분명히 I분의 V입니다. I분의 V가 되면 얘는 뭐가 된다?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M제곱에 그죠? L1, L2 M제곱 아니라 2M이죠. 2M 잘못 썼네. 자, 마이너스 2M에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가동 접속에서는 우리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분의 L1, L2. 자, 즉 여기에서 요 식에서 마지막으로 유도 과정은 이제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 가동 접속을 보시고 자, 첫 번째는 가동 접속. 자, 가동 접속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가동 접속 L1, L2, 여기 상호 인덕턴스 M. 자, 이때 합성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에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중요한 것은 얘를 등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밑에 것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얘는 L1-M 더하기 L2-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분자를, 그죠? L1-M, L2-M.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L1-M, 하나는 L2-M이고, 여기에 M.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M이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차동 접속은 제가 따로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가동 접속과 유도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자, 점이 여기에 있고 얘는 반대로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차동 접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동 접속. 자, 이때 여기를 L1, 여기를 L2, 자, 상호 인덕턴스 M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요것에 대한 L의 값은, 자,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고, 위에는 똑같습니다. L1, L2 마이너스 M 제곱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등가로로 그릴 때, 요 뭐를 보시면, L1 플러스 M 더하기 L2 플러스 M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등가로 이것을 그릴 때 인덕턴스의 값은 자,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L1 플러스 M 여기는 L2 플러스 M이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M이다 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병렬에서 요 공식과 요 공식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이 등가로 변환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유도 과정과 이 등가 회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공식, 차동 접속의 공식, 가동 접속의 공식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덕턴스의 직렬, 병렬 접속에 대해서 봤고 다음 시간에는 변압기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